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데 매번 이거를 다 보고 그냥 휘발되는 것 같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간 짧게나마 줄거리 얘기를 해보고 내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제목을 뭘로 하지? 영화 독후감. 그러면 독후감이 아닌데 본후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첫 번째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편집도 최대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절까봐 좀 줄거리를 써놨거든요. 읽으면서 해볼게요. 일단 드래그 미 투 헬입니다. 오늘 영화는 드래그 미 투 헬 2009년도 영화고 샘 레이미 감독 영화고요. 내용은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요. 막 슈안 산데나 이러면서 막 오는데 그 슈안 산데나라는 분이 테마사 같은 분이에요. 영매. 그분이 그 아기가 와가지고 봤는데 막 은목걸이를 훔쳤는데 그 뒤로 이런다. 뭐 저주인 거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퇴치를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주문을 외우는 도중에 그 건물들 막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막 악마가 온 거예요. 그럼 막 사람을 막 패. 갑자기 팍팍팍 이렇게 맞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애기는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거기가 2층인데 이제 중앙연강 바닥으로 막 떨어집니다. 애가 거기 떨어져서 으아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막 그 바닥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옥 같은 곳으로 불길이 막 나오면서 막 그런 데로 막 끌려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슈안 산데나가 깨어나가지고 위에서 보는데 내가 언젠간 다시 상대해주마 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와요. 주인공은 크리스틴이라는 여주인공이거든요. 약간 은행원이고 엄청 착해요. 이미지도 너무 뭔가 순둥한 배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아 착하다 하면서 엄청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팀장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그 팀장을 두고 재수없는 신참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참이랑 경쟁심이 있는 좀 상황이고 주인공이 또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심리학과 교수고 주화를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은행원이니까 내가 이거 몇 년도 주화인데 오늘 발견했지롱 헤헤 하면서 선물로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막 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꿀 떨어지는 커플인데 문제가 남자친구 집안이 약간 상류층 집안이고 여자친구는 시골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은 크리스틴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막 통화로 내가 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는 어떠니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를 또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크리스틴이 듣고 싱숭생숭한 그런 상황이고요. 크리스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때처럼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어느 할머니가 손님으로 와서 대출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미 눈이 돌았어. 약간 오른쪽 눈은 오징어 눈이고 여긴 사람 눈이고 하도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심상치 않아. 막 기침 겁내 하면서 사연을 막 말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러면서 그 대출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착하잖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아, 제가 한번 지점장님께 말해볼게요. 갔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해주면 손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크리스틴이 일도 오래 했고 팀장 자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그건 너의 선택이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크리스틴이 마음을 먹고 그 할머니한테 갑니다. 이제 팀장 자리가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위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대출 연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막 매달리면서 진상짓을 막 합니다. 결국에 막 경비한테 끌려가는데 할머니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러면서 겁나 재수없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떠나요. 그 할머니가 떠나고 바로 막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그 지점장님한테 크리스틴 이번 팀장 자리가 아마 너가 1순위요 무슨 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가 평판이 되게 좋은가 봐. 그래서 아싸비오고 하면서 집에 가려고 차에 타려고 주차장에 가요. 근데 차에 딱 탔는데 앞에 손수건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수건이 그 할머니가 그 아까 썼던 뭐 기침할 때 됐던 그 손수건이에요. 근데 갑자기 날다가 차 전면에 탁 붙고 이렇게 쭉 돌기 시작해요. 손수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따라가서 결국에 뒷자리를 보게 되는데 거기 할머니가 빡 있어. 그래서 놀라는 포인트. 할머니가 딱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주인공 목을 막 졸라요. 근데 주인공이 거기서 보통이 아니에요. 엑셀을 밟습니다. 엑셀을 밟아가지고 앞차에 박아버려요. 그래서 할머니가 콕 튕겨나와가지고 앞에 얼굴을 받고 틀니가 빠지십니다. 아유 그거 막 이러는데 이게 좀 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B급 영화 느낌이라 좀 웃겨요. 할머니가 틀니가 빠져서 주인공을 막 물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틀니가 없으니까 엉엉엉엉엉 하면서 막 하는데 엄청 막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떨쳐내는데 그 주인공이 할머니를 발로 차버립니다. 바깥으로 그냥 엄청 순진한 얼굴인데 자비 없이 그냥 할머니 발로 차버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있다가 주인공 소매를 팍 잡으면서 그 단추를 하나 떼버려요. 그 코트에 있는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하나 떼가지고 그 갑자기 그걸 줍고 라미야 이러면서 재수없는 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주를 건 거죠. 떠납니다. 그 주인공 잠깐 정신을 잃고 경찰이 와가지고 해프닝이 끝이 나는데 재수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남자친구랑 길을 같이 걷다가 옆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저런 거 막 다 사기야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점쟁이가 난 점쟁이요 막 이러면서 등장합니다. 그러고 막 이제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뭔가를 잃어버렸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단추를 뺏겼군 이러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는데 단추를 그 뺏긴 단추가 뜯긴 곳을 딱 만지는데 갑자기 그 이병헌 안돼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면서 놀라고 누가 여기에 저주를 걸었다 라고 알려줘요. 점쟁이가. 그래서 남자친구랑 가면서 진짜 재수없어 이러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거 다 뻥이요 무시해. 그래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집에서 약간 진상도 있고 계속 이상한 사건이 나니까 집에 의사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줘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하고 딱 주인공은 안심을 하고 그냥 뽀뽀하고 잡니다. 뭐 다음에 기차 여행 가자 이러면서. 근데 그날 밤 크리스틴이랑 남자친구랑 엄청 잘 자고 있는데 크리스틴 입에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빠.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갑니다. 파리가 열심히. 그래서 쏙 들어가는데 칵칵 이러면서 잠에서 깨져. 그러고 뭐야 이러면서 다시 누워서 옆을 딱 봤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빡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크리스틴 위에 올라타서 토를 막 하는데 구더기가 막 나와요. 하면서. 근데 크리스틴이 으악 하면서 일어났는데 꿈. 이제 재수가 너무 없잖아요. 이거 사과해야겠다 하면서 할머니네 손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주소지 대출할 때 오셨으니까 아니까 거기 가가지고 찾아갑니다. 용서를 빌라고. 난 사과하고 되돌려 놓고 싶다. 그랬더니 손녀가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한번 볼래요?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근데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다 막 장례식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크리스틴이 막 충격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상다리가 걸려가지고 할머니 시체가 올려져 있던 그 상이 넘어지면서 할머니가 막 위로 떨어지는데 막 할머니 입에서 게토레이 같은 게 막 나와요. 근데 크리스틴 다 맞아. 근데 그 약간 혐오. 이제 진짜 조졌다 하면서 점쟁이한테 다시 갑니다. 점쟁이랑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점쟁이가 말하길 이거 저주의 정체는 이제 흑염소 악마 라미아다. 그 저주받은 물건이 있으면은 결국 그 흑염소 악마 라미아에게 끌려가가지고 막 지옥으로 간다고. 주인공이 단추를 하나 뜯겼잖아요. 거기 저주 걸리고 조져진 거죠. 저주를 걸린 단추 주인이 된 거니까 이제 인생이 망했죠. 아 맞다. 그 주인공이 그 단추를 뜯긴 거를 할머니가 다시 주인공 그 코트에 홈에 넣습니다. 주머니에. 아무튼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저주를 풀려면은 그 재물을 바쳐야 된다. 작은 생명이나 이런 거. 근데 주인공이 그 와중에 또 비건이에요. 동물 애호가 동물 못해치고 막 그런 여린 사람이에요. 집에 또 애기 고양이도 키우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집에 옵니다. 애기 고양이를 보고 있는데 막 마음이 복잡해져. 아 저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라미아 악마가 또 찾아옵니다. 문 열고 막 난리 나요. 막 커튼에서 나왔다가 막 하면서 그 주인공이 도망쳐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방문 밑으로 이제 틈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는데 그림자가 흑염소다리예요. 그래서 아 이거 경찰 신고해야지 하면서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딱 누는데 배터리가 뚜뚜뚜뚜 이렇게 꺼지고 갑자기 악마 팍 나와. 아 근데 그 악마가 나오는 그 장면들이 이 26년도에 보면 엄청 허접하거든요. 근데 특유의 좀 재미가 있습니다. 병만미가 있어요. 아무튼 저주가 그렇게 계속되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나도 나부터 살자 하면서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크리스틴이. 불쌍.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게 돼요. 도착해서 부모님이 막 어서 와라 뭐 케이크 가져왔네. 그 케이크는 시골에서 먹는 거니? 막 이러면서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솔직하게 막 대답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태도가 약간 열려요. 그래서 아 솔직한 면이 있네, 좀 좋다 하면서 케이크 맛있다 하면서 공감해주고 분위기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크리스틴이 기침을 막 합니다. 하는데 파리가 나와요. 아까 그 꿈인 줄 알았던 거기서 들어갔던 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아빠랑 엄마 다 뭐 먹던 케이크 다 뱉고 그러고 있는데 문이 또 쾅쾅쾅 하면서 또 악마가 온 거죠. 크리스틴이 아니 나 재물도 바쳤는데 왜 그래 하면서 와인잔 딱 던져버리고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자친구가 집으로 막 데려와요. 막 엄청 짜증나죠. 고양이도 불쌍하고 결국엔 소용이 없었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점쟁이한테 다시 가요. 근데 점쟁이가 말하길 이제 내일이면 3일째다. 이제 라미아가 너 데리러 온다. 너 이제 조졌다. 이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에 나왔던 테마사 그 영매사 슈안 산데나 그분을 찾아가자. 고맙게. 아무튼 그분 집에 갑니다. 마지막 싸움을 준비를 해요. 거기에 슈안 산데나, 조수, 점쟁이, 크리스틴 이렇게 넷이 원탁에 딱 섭니다. 그리고 염소도 데려와요. 이 어떻게 퇴치를 하냐? 일단 악마를 불러. 영매 슈안 산데나한테 악마가 딱 들어오면은 손을 대거나 막 접점이 생기잖아요. 악마가 옮겨가나 봐요. 그래서 악마가 딱 왔을 때 염소한테 손을 대게 하라. 슈안 산데나를 되면은 그럼 염소가 이제 악마가 되잖아요. 그때 칼로 염소 목을 내리쳐가지고 물리쳐버리자. 염소 좀 불쌍.
아무튼 시작이 됩니다. 잡귀신이 막 왔다가 이런 다음에 갑자기 막 분위기가 바뀌어. 라미아가 딱 나타나는데 어두워지고 점쟁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거든요. 그러다 영매한테 딱 들어와요. 눈알 이제 검은색 되는 거지. 저희가 아는 그 빙의 씬들 있잖아요. 눈알 검은색 돼가지고 크리스틴 널 데려간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공은 작전대로 깍 하면서 손을 쳐가지고 염소한테 손을 대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염소가 악마가 돼가지고 염소가 말을 합니다. 날 속였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조수가 이제 딱 날라와가지고 칼을 작전대로 팍 해가지고 염소 목을 칠라 하는데 염소가 갑자기 뒤로 싹 이렇게 피했어요. 조졌죠. 염소가 그 조수 팔을 뭅니다. 그럼 이제 조수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또 이제 눈알이 돌아버려가지고 막 공중에 막 난리 나요. 조수가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막 춤을 춰요. 그게 되게 좀 웃겨요. 근데 실제라 생각하면 좀 무서울 것 같고 묘하고. 아무튼 그 상황에서 슈안 산데나가 악마가 나간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때 주문을 막 외워가지고 조수에 들어있는 라미아를 막 꺼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슈안 산데나는 돌아가죠. 아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건가 하면서 정리하고 가는데 점쟁이가 막 개 비장한 표정으로 사실 라미아는 없앨 수 없습니다 막 이래. 근데 주인공이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웃겨요. B급 감성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그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 그 단추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단추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해갖고 단추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주인공이 들고 남자친구랑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이잖아요. 기차 여행 가기 전에 나 들릴 때 있으니까 나 거기 들리고 기차역에서 만나 하면서 아까 그 단추 봉투를 챙기려고 막 가방을 막 뒤지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했는데 있어 다행히. 그래서 그걸 들고 카페에 가요. 커피를 마시면서 거의 밤을 새가는 것처럼 커피 계속 마시면서 이 단추를 누구한테 주지 하면서 막 어느 가족들 봤다가 근데 가족한테 어떻게 줘? 아니야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를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약해 보이셔요. 그래서 저분한테 주는 게 그나마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의 부인인 거죠. 네, 할머니랑 막 이제 뽀뽀하면서 얘기하는데 주인공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또 포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좀 킬포예요. 뭔가 주인공이 맨 처음엔 엄청 착했는데 인간성을 좀 잃어가는 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데 그 팀장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던 그 신참이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전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누가 막 제보를 했는데 너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팀장 후보에서 좀 제외된 것 같다 하는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크리스틴이 그거 너가 말한 거 다 안다. 다 아니까 당장 여기 카페로 와라. 줄 게 있다. 그러면서 그 신참이 걔도 엄청 마음이 약하네. 바로 와가지고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래.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막 그래. 그래서 주인공이 걔한테 단추를 줄라 했는데 또 마음이 약해져 버려. 그래서 결국에 단추를 주지 못해. 그러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점쟁이한테 막 달려가요. 그 점쟁이한테 죽은 사람한테 저주를 내릴 수 있냐. 근데 점쟁이가 이론상 가능하다 막 이래. 그래서 목적지는 그 죽은 처음에 저주 내린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묘지로 갑니다. 그 단추 봉투 들고 할머니 묘지로 가가지고 잔뜩 화나가지고 그 할머니 묘지로 가가지고 그걸 파요. 돌아버린 거지 그냥. 주인공도 눈이 돌았어요. 그땐 주인공도 악마예요. 그래서 막 묘를 파다가 이제 관이 나오고 딱 관을 열고 할머니가 딱 시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크리스틴이 이제 돌았잖아요. 너무 자기 재물도 바쳤는데 화가 나니까 막 삽으로 할머니를 막 패. 입에다가 꽂고 너무해요 좀. 화풀이 겁나 하고 그 막 비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묘 파려면은 더 깊게 파야 되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막 차는 거예요. 할머니 시체랑 같이 떠올라서 막 난리 치다가 묘에 그 십자가 비석이 있는데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크리스틴 막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머리 땡 쳐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단추 봉투를 정신 차리고 단추 봉투를 할머니 입에다가 꽂고 나와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당일이 됩니다. 기차 여행 당일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끝났다 하면서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너무 기분 좋게 막 코트도 사고 이러고 가는데 남자친구를 딱 만났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너 차에 이 봉투 떨구고 갔더라? 하면서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가 단추 봉투인 거야. 정신없이 막 뒤지다가 챙겼던 그 봉투는 남자친구한테 줬던 주화, 옛날 주화가 들었던 그 봉투인 거고 잘못 가져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그 주화를 주고 온 거야. 그 단추 봉투는 여기 있어. 결국 크리스틴이 그걸 딱 보고 헐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뒷걸음질 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기차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로에 빠져버립니다. 남자친구 오 안돼 오 안돼 크리스틴 막 이러는데 막 너무 근데 좀 허접하게 오 안돼 오 안돼 계속 이래요.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이러면서 뭐 위에 소리치는데 기차가 옵니다. 아 이러면서 기차에 치이면서 끝나나 했는데 갑자기 기차는 그냥 가요. 그 주인공이 그 떨어져 있는 선로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레일이 열리면서 거기 막 불길이 막 올라오고 지옥문이 열린 거죠. 이제 라미아가 진짜 데리러 온 거야. 거길로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구해줘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크리스티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2009년도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수효과들이 좀 웃겨요. 중간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웃긴데 원래 샘 레이미 감독이 그런 걸로 좀 유명하니까 B급 이블 데드 이런 것만 봐도 근데 그게 묘하게 불쾌하고 엄청 좀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 허투루 쓴 곳이 없어. 처음에 막 그 인트로 때 나왔던 영매도 다시 나와가지고 같이 그 라미아 퇴치하려고 막 싸워주고 주화 은행원이어가지고 주화를 봉투에 담아서 남자친구 주는데 결국에 단추랑 헷갈려가지고 인생 조져지고 또 잘 때 팔이 들어갔는데 부모님 만나러 가서 기침하는데 다시 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계속 헐 아까 이거 들어갔던 거 나오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니까 지루할 틈이 없고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엄청 시간 잘 가면서 빠져들게 봤고 뭔가 주인공이 좀 안타깝다. 결국에 이제 자기가 팀장이 되고 싶었잖아요. 팀장이 되고 싶으니까 본인의 선택으로 할머니 부탁을 좀 거절을 하고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지옥으로 이끄는 그게 시발점이 된 건데 결국에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은 악마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만든 스스로인 것 같은 거죠. 그 악마는 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주라는 게 있으면은 단추를 또 누구한테 줄지 재물을 거리낌 없이 바칠 건지 그런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에 점점 안쓰러워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라면은 약간 단추를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또 바닷가 있잖아요. 띄워놓을 것 같아요. 랜덤 박스. 아무튼 좀 잔인한가? 웃기게 봤다가 기분이 묘했던 드래그 미투 헬이었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3.5. 뭔가 맥주 마시면서 가볍게 보기 좋아요. 근데 너무 비위 약하신 분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좀 급발진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역하더라고요.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영화 보고 이렇게 하나씩 남길게요. 이게 너무 기억이 날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